포괄 이민개혁 법안이 마침내 다음 주 의회에 상정됩니다. 댄 헬로렌 뉴욕 시의원이 어제 뇌물수수와 금융사기 혐의로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사전 접수가 5일 마감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 추첨 가능성이 대두됐습니다. 뉴저지 기린비위원회는 포트리에 들어설 기린비 문구와 형태 수정에 대한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욕 한인학부모협회가 스승의 날 행사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포괄 이민개혁 법안이 마침내 다음 주 상정됩니다. 다음 주 연방의회에서 발의돼 본격적으로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최종 확정까지는 예상보다 훨씬 늦은 11월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1,100만 불법 체류자 구제를 골자로 한 포괄 이민개혁 법안이 드디어 막을 올리게 됐습니다. 초당적 이민개혁안을 마련해온 연방 상하원 이민개혁 8인위원회는 이번 주 포괄 이민개혁 법안의 문구 작업을 마친 뒤 다음 주 의회에 공식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미 정가에 따르면 상원은 이르면 오는 8일, 하원은 오는 15일쯤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르면 올 여름 안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포괄 이민개혁 입법 절차는 수개월 늦어지면서 11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의 경우 첫 번째 관문인 법사위원회에서 수정 작업을 벌인 뒤에 표결을 거쳐 상원 전체 회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상원 전체 회의에서는 이민개혁 세부 내용을 놓고 하나하나 찬반 토론을 벌이게 돼 본회의 표결은 7월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상원과 하원이 서로 다른 이민개혁법안 내용을 절충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수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여 현실적으로는 11월쯤이 되어야 모든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댄 헬로렌 뉴욕시 의원이 어제 뇌물수수와 금융 사기 혐의로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헬로렌 의원은 2만 달러의 현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인간의 과욕에서 비롯된 부패한 정치 문화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에 따르면 헬로렌 의원은 올해 치러지는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할 말콤 스미스 뉴욕 상원 의원의 공화당 공천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2만여 달러를 받은 혐의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스미스 의원은 이번 시장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출마를 추진했고 공화당 공천이 필요했으므로 헬로렌 의원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검찰에 의하면 스미스 의원은 부동산 투자가로 위장한 연방수사국 수사관을 통해 빈센트 타번 퀸즈 공화당 부위원장과 조셉 사비노 브롱스 공화당 위원장에게 총 4만 달러의 뇌물을 전달했고 공천을 받으면 추가로 4만 달러를 더 주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헬로렌 의원은 면담 주선의 대가로 2만 500달러를 받은 혐의입니다. 더구나 헬로렌 의원은 스미스 의원이 공천권을 확보하면 자신의 모기지를 갚아달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스미스 의원이 시장에 당선됐을 때 뉴욕시경 부국장 자리를 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된 연방 수사국의 수사에서 사업가로 위장한 수사관은 대규모 부동산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속였으며 스미스 의원은 의원직을 이용해 50만 달러 주정부 기금을 배정해 재개발 사업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헬로렌 의원은 현재 이번 사건에 대해 언급을 피하고 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20년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전문직 취업비자 사전 접수가 5일 마감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추첨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제 일자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는 이미 대기 중인 H-1B 비자 수요가 쿼터보다 많아 접수가 조기 마감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민법 규정에 따르면 접수 개시 이후 첫 5일 동안의 업무일 내 접수 건수가 연간 쿼터를 초과하게 되면 5일 동안 접수된 신청서들이 동일한 자격으로 추첨 대상이 됩니다. 신문은 이로 인해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추첨을 통해 신청 자격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민 전문 웹사이트 immigrationlaw.com은 FedEx, UPS 우정국이 지난 1일 이민 서비스국 캘리포니아, 버몬트 서비스 센터로 배달한 신청서가 각각 10,0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미 이민변호사협회도 신청서 배달 폭주로 이들 업체의 배달 업무가 장애를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각 센터도 5일까지 쿼터를 초과하는 신청서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저지 기린비 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뉴저지 포트리 시의회에서 조건적으로 승인한 기린비 문구와 형태가 적절치 않다며 오늘부터 수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트리 시의회가 지난 1월 조건부 승인한 위안부 피해자 기린비 문구입니다. 오늘 뉴저지 기린비 위원회가 문제 삼은 곳은 모두 4군데. 동아시아 모든 국가라는 문구는 피해 여성 중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과 서양인들도 포함돼 있어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대신 한국과 중국, 필리핀, 태국 등 피해 여성들의 출신 국가들을 적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로 섹슈얼 서비스를 문제 삼았습니다. 강제 동원된 위안부 문제를 자발적 매춘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세 번째로 일본 제국 육군 부분을 들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육군뿐 아니라 해군과 공군 등 일본 제국의 모든 군대였다는 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들과 자녀들에게 무지막지한 고통을 입히며 라는 문장입니다. 문법상 자신들은 일본 제국군을 뜻하므로 그 군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피해자라는 터무니없고 비상식적인 문구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전범기인 우길 승천기와 한복 입은 소녀가 등장하는 디자인도 기린비가 여성 인권을 상징하는데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모든 게 기린비를 추진하고 있는 한인 단체들이 자신들의 공명을 내세워 건립하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기린비 건립의 진정한 의도는 잃어버린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없어요. 이게 어느 게 맞는지 잘 모르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는 것을 저희들이 일단 밝히고 여기에 참가할 수 있는 단체들 한두 단체 계속 모아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일반 개인들도 피티션을 하고 또 더 많은 단체들이 여기에 참가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설득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오늘부터 온라인 등에서의 서명 운동을 통해 모아진 청원서를 시에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가 오늘 스승의 날 행사 준비 모임을 JHS 189 중학교에서 가졌습니다. 준비 모임에서는 스승의 날 행사뿐만 아니라 종북단체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우길 승천기의 남용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학부모협회는 오는 5월 23일 프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리는 22번째 스승의 날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학부모협회는 프러싱에 위치한 대형 마켓을 중심으로 스승의 날 홍보와 행사 후원 모금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부모협회는 학생들의 재능 기부도 받고 있습니다. 재능 기부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학부모협회는 설명했습니다. 스승의 날 행사위원장에는 레지나임 코리아 태권도 대표를 선임했습니다. 2013년 스승의 날 행사는 미국 교육자분들한테 한국 문화를 더 적극적으로 많이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어답트를 해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쳐줄 수 있는 걸로 발전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협회는 종북단체의 활동이 한인 학생들에게 만연하게 퍼지고 있다며 학부모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을 반대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르교향악단의 이준무 단장 이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독이 되는 그런 아주 그 이북의 하수인 같은 사람입니다.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학부모협회는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우길 승천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학부모협회는 우길 승천기 문양의 광고를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는 농심 아메리카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낼 예정입니다.
우길승천 거기 아래서 위안부도 자행됐고 생체 실험도 됐었고 우리의 모든 우리 창씨 개병도 해야겠고 우리 말도 못 됐었고 얼마나 한국 사람이 짐승같이 그런 거를 받았고 지금도 그런 상처가 있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쓰면은 안 되고. 학부모협회가 준비 중인 스승의 날 행사에는 뉴욕과 뉴저지 학생과 학부모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한국어 이중 언어 프로그램이 신설되는 베리타스 아카데미를 비롯해 직업기술학교 등 뉴욕 시내에 올가을 총 78개 학교가 신설됩니다. 뉴욕 시내에는 10년 사이에 약 600여 개의 학교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뉴욕 시내 공립학교가 2013에서 2014학년도 기준 총 1,821개로 늘어납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과 데니스 윌카 시교육감은 올가을 시내 5개 보로에 총 78개 신설 학교가 문을 연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보로별로는 퀸즈의 베리타스 아카데미를 비롯해 15개 학교가 신설되고 맨해튼에는 11개, 브루클린에 30개, 브롱스 20개 등 27개 고등학교를 포함한 78개 신설 학교가 총 인원 3만 2천여 명을 수용하게 됩니다. 이 중에는 직업기술학교도 7곳이 문을 엽니다. 뉴욕 시립대학과 손잡고 고교 졸업장과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에 준 학사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2개 고등학교도 신설됩니다. 또한 브롱스에 신설되는 브롱스 소프트 엔지니어링 아카데미는 한인 유승창 교장을 필두로 지난해 가을 맨해튼에 개교했습니다. 이로써 블룸버그 시장은 집권을 시작한 2002년 이후 총 656개 학교를 뉴욕시에 신설해 역대 뉴욕시 행정부 사상 가장 많은 학교를 설립하게 됐으며 이는 12만 6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뉴저지주 자동차 보험료가 비싸기로 유명하죠. 그중에서도 한인 최대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드 파크의 자동차 보험료가 주내 13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오토 인슈런스닷컴이 어제 공개한 자동차 보험료 보고서에서 펠팍의 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연 2,450달러로 주 전체 평균인 2,130달러보다 비싸게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유명 보험회사를 포함해 61개 보험회사 가입자를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버겐 카운티에서 자동차 보험료가 뉴저지주 평균보다 높은 타운은 펠팍과 티넥이 유일했고 보험료가 $2,000 이상인 타운은 이스트 러더포드와 세들브룩이었습니다. 허슨 카운티에서는 노스버겐 타운이 $2,715로 주 전체에서 5번째를 차지했으며 퍼세이 카운티에서는 퍼세이기 $2,743, 페러슨이 $2,728로 전체 10위권에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또 일반적으로 가난한 타운일수록 자동차 보험료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료는 차량 도난이나 훼손 위험, 도로 혼잡도, 그리고 수리와 의료 비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시골보다 도시의 보험료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 달 렌트비가 $4만 달러인 초호화 아파트는 어떤 모습일까요? LA 부동산 재벌인 릭 카루소가 그로브몰과 아메리카나에 이어 럭셔리 아파트를 선보여 화제입니다. 김혜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LA 시내 중심이 훤히 보이는 외경과 함께 콘크리트로 건축된 8층 아파트입니다. 입주자들이 내려다볼 수 있는 정원과 주민들을 위해 매일 아침마다 마련되는 식사, 그리고 24시간 발렛 서비스 등은 5성급 호텔보다 더 뛰어난 서비스입니다. It's frankly more upscale than anything in Los Angeles. There's nothing like this. I mean, again, when you walk around and look at this apartment, you can't find anything like it. You can't find a five-star hotel that's this nice. 룸 서비스와 컨시어지 서비스까지 갖춘 이 아파트는 그로브몰과 아메리카나에 이어 LA 부동산 재벌로 잘 알려진 릭 카루소가 준비한 럭셔리 아파트입니다. 상위 1%를 위해 차별화된 인테리어와 철저한 사생활 보호까지 입주자들을 위해 구상됐습니다. 원베드와 투베드, 펜트하우스까지 갖추고 있는 87개의 초호화 유닛들은
매달 최소 4,200달러에서 4만 달러까지 임대되고 있습니다. 유명 디자이너 왈도 페르난데즈가 디자인한 펜트하우스는 특별 주문한 앤틱 가구들로 채워졌습니다. To make it beautiful and have some beautiful pieces of furniture, some old pieces mixed with new pieces of furniture, and be comfortable for a man or a lady or whoever takes the apartment over. 지난 18년 동안 남가주에만 12개의 쇼핑센터를 세운 릭 카루소는 이외에도 최상의 조건으로 유명 재력가와 연예인 등 거액 자산가들을 타겟으로 한 초고가 아파트들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혜리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새로운 스타일의 퍼스트 레이디가 세계 각국에서 인기입니다. 미셸 오바마 여사도 오바마 대통령 재선 이후 부쩍 바빠졌는데요. 그녀의 활기찬 모습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 무대. 미셸 오바마 여사가 깜짝 등장해 시상식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합니다. And the Oscar goes to Argo. 유명 패션 잡지의 표지 모델로 나서 세련되고 우아한 자태를 뽐내기도 하고 텔레비전 쇼에서는 제대로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장보기 댄스, 엉덩이 부딪히기 등 부모와 아이가 함께 추며 살을 뺄 수 있는 코믹한 춤 동작을 선보입니다. 인기 어린이 프로그램 주인공과 함께 찍은 건강 홍보 영상은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남편인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이후 자신이 3년째 추진 중인 아동 비만 퇴치 운동에 더욱 힘을 쏟고 있는 겁니다. No matter what your age, it's important to get your body moving every single day to help keep you healthy. 지난 1월부터는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 자신이 직접 담근 김치 사진을 올리고 백악관 정원에서 기른 배추를 뽑아 만들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Planting a garden began before we even got in office. I mean, it was sort of the beginnings of a dream. 제대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참전 용사가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조이닝 포스 사업.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도 오바마 여사입니다. This is one of the best things I do every single day is work with our service members, our veterans, and their tremendous families. 최근 부쩍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는 미셸 오바마. 미국 언론들은 많은 사람들은 펑리 위안과 미셸 오바마가 나란히 서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주 건강보험에서 부당하게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아온 한인 가정의 적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한인 목사 부부가 불법 메디케이드 수혜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뉴욕주 법원에 따르면 한인 제이모 목사 부부는 개인 재산을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지난 2007에서 2010년간 메디케이드를 불법으로 수령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2007년 약 33만 달러 가치의 주택을 구매했음에도 모두 3차례에 걸쳐 주택 소유 사실을 자산 항목에서 고의적으로 누락시켰습니다. 퍼세이크 카운티 셰리프국은 어제 퍼세이크 다운타운에 위치한 업소 3곳을 급습해 약 4만 달러 상당의 짝퉁 제품을 압수하고 한인으로 추정되는 진 이 씨와 폴라 산체스, 소니아 살리자르 등 3명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업소에서 코치와 루이비통, 샤넬 상표를 위조한 핸드백, 선글라스, 지갑, 액세서리 등 139점을 압수했습니다. 뉴욕주 업스테이트 라클랜드 카운티 초등학교 6학년 12세 크리시 가브리엘이 지난달 30일 뇌수막염으로 사망했다고 보건국이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가브리엘의 부부와 부모, 교사 등 전염 가능성이 있는 30여 명에 대해 항생제 접종 조치를 취하고 혹시 모를 전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뇌수막염은 바이러스가 뇌 척수액 공간으로 침투해 발생하는 급성 무균성 수막염입니다. 퀸즈 플러싱 한인 노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뉴욕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가 어제 융자 체납으로 빌딩의 차압 절차를 밟고 있는 전 중국계 건물주의 횡포로 입구가 오전 한때 봉쇄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날 오전 센터를 찾은 100여 명의 한인 노인들은 집으로 되돌아가거나 다른 센터로 발길을 옮겨야 했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사의 업주는 종업원에게 많은 일을 요구하고 종업원은 임금은 조금 주면서 일을 많이 시킨다고 하고 이러다 보니 역사적으로 기업의 노사 분쟁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기업은 국가처럼 공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복지나 임금에 대한 정책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윤을 남길지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기업의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노동자들 간의 마찰은 당연한 것이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들어서는 한국이나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노사분규 사태가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1900년대 초반에 연간 약 2천여 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하다가 60년대 들어서는 7천여 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그야말로 기업과 노동자들 간의 마찰이 극도로 치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다시 2천여 건으로 크게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지난 1960년대와 70년대를 뒤돌아보면 공장 건물에 직원을 가족같이 회사를 내일처럼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써놓고 직원들은 내일처럼 일했는데 회사는 가족같이 오한다고 하고는 머슴처럼 부려먹고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고 온갖 차별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다 보니 자고 일어나면 곳곳에 노사분규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세월이 흐르고 기업들이 변화를 가지면서 지난해 경우 노사분규가 불과 65건만이 발생하는 놀라운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들이 이익만을 추구하던 기업 경영 정책에서 노동자들의 복지와 후생은 물론이고 임금 등이 현실화되고 함께 더불어 공생하고자 하는 기업 경영 이념으로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로 회사가 경영 악화로 치닫게 되는 문제를 최대한 빨리 수습하기 위해 평화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등 그동안 기업 측의 주장만을 고집하던 입장에서 사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이 분규를 예방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동부관광의 파업 사태도 자칫 장기화될 뻔했던 분규를 사측이 직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어려운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사태를 조속히 해결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가이드 직원들의 불만 사항도 많았고 요구 사항도 많아서 협상 조건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았지만 동부관광이 직원들의 입장을 잘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입장에서 또한 가족 같은 자세로 임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협상을 잘 마무리한 동부관광의 멋진 노사분규 해결이 동포사회 기업에 좋은 표본이 될 거란 생각을 합니다. 이를 기회로 노사 간의 화합이 잘 이루어지고 보다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번 사태는 분명 회사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가이드 직원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진단하면서 직원은 고객을 위해 최고의 서비스를 통해 회사에 보답하고 회사는 직원들에게 즐거운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해 동포관광회사로서 최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뱅크아시아나 제공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내일은 맑고 화창하겠으며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6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섭씨 5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